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공교롭게도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월까지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를 이렇게 우울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이렇게 상반기를 끝날 때 이런 전략가의 주요 인사를 저희가 모시게 되고요. 이제 임원급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금 더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매우 중요한 오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증시의 그 하락이라고 그 예. 위기의 발발이라고 한 것이 바로 미중이 예. 무역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수순을 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시고 좀 주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예. 발단의 계기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뭐 그쪽 정치적인 문제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한중이 아니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고 뭐 기타 지역까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품목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자동차나 일부 품목을 얘기하다가 지금 심지어는 시장에는 뭐 반도체 주가가 약한 이유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들이 품목이 확대되고 지역이 확산되는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 좀 일단 첫째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1월에 예정돼 있어서 이게 최악의 경우는 뭐 9월, 10월 정도까지도 좀 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 모든 사안들이 좀 극적인 상황까지 가야 좀 타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만 해도 작년까지 심지어는 뭐 전쟁 분위기까지 가다가 네. 정말 기적적으로 극적 타결이 돼서 이렇게 좀 급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좀 미중 무역 분쟁도 어떤 좀 극적 상황까지 좀 가야 거기서 좀 급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도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든 국가들이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네, 이거로 네. 인해서 뭐 피해를 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서 잘 관절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도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 예. 그건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실히 예, 그렇습니다. 거의 최악까지 예. 치닫았다가 예. 이런 예. 반전의 계기를 찾았는데 예. 미중 무역 전쟁도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좀 예측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 단기간에 반전이 됐으면 좋겠지만 예. 이게 불확실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하나 또 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블록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결국은 내수의 여력이 없는 국가들은 좀 불리한 거죠. 전부 다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자국을 보호하고 중국도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고 EU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자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그거는 좀 약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지금 뭐 예. 아랍에미리트나 터키나 중국 다 약사장으로 진입했다. 뭐 베어마켓에 대한 얘기. 예.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닌 부분이요. 예. 지금 원화 가치나 이 주가 거기다 외국인들의 매도 거세지고 있고 예. 통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내부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상황. 외국인들의 외면이 그 지속되는 부분 좀 체크를 예. 해보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환율이 계속 연구점을 찍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은 어떨까요? 그 역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해외에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환류가 되겠죠. 그러면서 특히 뭐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좀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상 악재겠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장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미국 경기가 안 돌아서서 지금 뭐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든지 하면은 뭐 단기 수급은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단기는 수급상 악재지만 장기는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매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다면은 네.
궁극적으로 뭐 글로벌 경기는 다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 두 가지 이슈, 그 미중 무역 예. 전쟁과 이거 지금 미국의 금리 금리 인상 인상, 그 예. 두 가지 이슈 중에서 그래도 두 번째가 좀 나은 상황이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예, 경기가 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근데 지금 코스피는 연 저점이에요. 환율 그렇죠. 지금 12거래일간 50원이 급등했고요. 거의 브레이크 없는 원화 약세. 거기에 외국인들의 이런 엑소더스, 코리아 엑소더스까지 예. 말이 나와서 코스피가 연저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진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2,300이 위태롭기 때문에 예. 이제 하락의 시작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뭐 예측에 관한 거라서 누가 감히 주가를 뭐 예측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상을 진단하고 좌표를 짚어보고 뭐 전망이 어둡든 밝든 지금 저평가돼 있으면은 뭐 매수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시장 전망이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면은 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PBR 상도 거의 뭐 1% 밑으로 들어와 있고 PER 같은 경우도 지금 포워드로 뭐 10배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금리랑 비교했을 때는 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는 지금 당장 저점이다 아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점의 영역에 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이다 아니다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저평가는 예. 맞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제 예. PBR이나 PER 등을 봤을 때 예. 지표들을 봤을 때 자, 공교롭게도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연 저점에서 예.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증시가 그런 예. 대표님 상저하고가 될까요? 하반기 증시 큰 그림을 어떻게 세우세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저희는 이거를 일종의 재고 확충 사이클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사이클을.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리스토킹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좀 가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는 플로우를 보면은 정상적인 방향은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쇼핑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뭐 아울렛도 가면서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서 기름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올리면 정상이죠. 근데 조금 이제 앞서간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름 수요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유가가 좀 앞서가고 있죠. 이건 일종의 가수요가 있다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철강성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도 꽤 올랐는데요. 사실은 오른 이유가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또는 배가 많이 팔려서 이게 그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올라간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이제 공급이 줄은 측면이 있고 또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좀 가수요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휴지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연초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가 이제 한없이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리스토킹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성장, 즉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진정한 성장이 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정말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안 올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내년에 올지 혹은 내후년에 올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휴지 기간이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형 기업들의 이제 성장률 자체도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뭐 40%, 50% 성장했지만 올해는 거의 뭐 두 자릿수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내년은 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크게 오르기나 크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자체는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대형 기업보다는 이제 중견 기업들의 성장이 조금 더 이렇게 컨센서스가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의 패러다임은 좀 바뀔 수 있다. 과거에 보면은 중소형주가 2014년, 15년까지 강세를 보였지만은 최근 뭐 작년, 재작년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중소형 가치주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하반기 정도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금리의 그 속도에 따라서 좀 상황은 내년으로 좀 이전될 수도 있고요.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가치주가 강세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치주가 약세입니다. 이거는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DCF로 할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 때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고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1%일 때는 주식이 2% 정도만 돈을 벌어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1%란 얘기는 PR이 100배란 얘기고 2%란 얘기는 PR이 50배란 얘기인데요. 채권의 PR이 100배일 때는 주식의 PR이 50배라도 정당할 수 있는 거죠. 비싼 게 아닙니다. PR 50배가. 그러나 지금 불과 1, 2년 전에 1.2, 1.3이었던 금리가 지금 3 근처까지 왔죠. 그러면 채권의 PR이 33배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상 그러니까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PR이 더 낮아야 되고요. 이 이익률, 일들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33배면 주식은 한 16배 정도가 적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PR 50배, 100배짜리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비싸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일드가 높은 쪽, 즉 PR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돈은 항상 보면 일드가 낮은 쪽에서 탈출을 해서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금리가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2까지 갔다가 미국 10년물이 네. 다시 2.7도 찍었다가 최근에 2.8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리를 최종적으로 올려서 내년에 3.2 정도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겠지만은 당장 하반기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미국처럼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명확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기술주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거든요. 근데 국내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네. 민감한 업종이 많기 때문에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채연 대표님 하면 주식시장에도 너무나 예. 유명한 가치 투자의 대가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희 하반기를 봤을 때 코스피 크게 떨어지기도 크게 오르지도 않은 휴지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예.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럼 어떤 업종을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예. 금리 상승기는 역시 가치주 상승. 그러니까 예. 그리고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게 중소형주 쪽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특정 업종에 이제 어닝이 많이 늘어서 뭐 예를 IT나? 들면 IT나 바이오나 이런 게 군을 잃어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그러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는 업종 전체가 오르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차별화돼서 가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업종이나 섹터가 지금은 크게 어닝이 증가하거나 이슈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각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되거나 또 성장성이 높아서 매력적인 종목 위주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정 업종을 지키보다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북미 회담을 전후로 남북 대북 경협주가 관심을 받으며 그 인프라 예, 관련주가 예.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최근에 차익 매물에 예. 좀 맞물려 있다라고 예.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그 궁금해하십니다. 저희 예.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예. 한국밸류가 예.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예. 아는데 뭐 수익률은 괜찮으신가요? 뭐 그런 종목들은 뭐 괜찮았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가 원래 좀 들고 있었던 거고요.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구경제주가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뭐 건설이라든지 뭐 건자재라든지 네. 이런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농업 관련된 부분 그런 종목에 관심도 있었고 워낙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저희가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실수혜주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오늘 건설대표주, 시멘트주 또 이슈로 예, 한번 또 빵 그렇죠. 터지는 예. 모습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투자하면 되나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징적인 종목보다는 네. 실수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실수요 종목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게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의 금수 조치가 풀려야 되고 유엔의 금융 제재가 풀려야지 우리가 본격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 사업을 할지 그 북한의 실태가 정확히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비료가 많이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남아도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밝혀지고 나면 이제 진정한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좀 지금은 사전에 연구하고 분석하고 좀 준비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실수요 예, 종류. 실수요. 그걸- 누가 과연 돈을 벌 것인가. 그거를 계속 예.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미련을 못 버리는 업종이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빚내서 베팅하시는 분들도 많고 신용대출이 연일 사상 최대인 걸 보면 위험한 베팅도 엿보이는데 자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 제가 바이오주의 뭐 하반기는 계속 어떨까요? 강조를 드리지만은 섹터 전체가 올라가기는 올해는 어렵다 봐요. 작년에는 가능했지만은 그 그래서 종목 지금은 싸움 역시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성공 가능성이 큰 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올라 있는 것보다는 좀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근데 이런 업종은 좀 본인이 정말 연구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이오는. 그래서 주식은 성공을 하려면 본인이 연구를 분석을 많이 하고 확신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업종 내에서 정말 좋은 것만 올라갈 겁니다. 그게 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분만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채연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30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희노애락을 계속 겪으셨는데 예.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니까 그 30년간의 흐름을 예. 봤을 때 예. 주식시장에 예. 그러면 우리가 좀 지금은 이러한 때구나 라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예. 다사다난 상반기 마무리하며 하반기 예.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크게 봤을 때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 뭐 판 기업들, 바이오 주식들, 뭐 비트코인 비롯해서. 근데 어쨌든 과거 10년 동안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성공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 2, 3년간 뭐 수익이 크게 나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테이지에서 크게 추가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다음 스테이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지금 끝물에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뭐 하반기나 내년 정도를 대비해서 좀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패러다임 스테이지가 바뀔 때 초입에서 가장 뭐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경기가 돌아서는 국면에서 좀 중소형 가치주를 좀 지금 연구 분석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년 장세에 그런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시점마다 저희가 모시는 분인데요. 이채호 대표님, 예. 지금 2,300 이탈 막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지킬 수 있을까? 또 800 이런 코스닥 시점에서 매우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 예. 다음 때 또 예.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이채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